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제 아들, 딸과 같은 너무 고생이 많은 수험생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되었던 것처럼 작년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서 고3 수험생 딸과 N수생 아들을 동시에 두게 된 두 수험생의 아빠입니다. 자, 벌써 두 수험생과 수능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곳 워하우스로 이사해 온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참 부모님 여러분, 특히 고3 N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2000년 수능을 위한 올해 모의고사나 수능 일정을 아시나요? 먼저 간단하게 일정 팁을 공유를 하고요.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모의고사 수능 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3월 7일 날 학력평가가 있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 5월 중으로 중간고사가 있고요. 6월, 9월 모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00년 수능은 올해 11월 14일 날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 발표는 12월 4일 날 있고요. 간단하게 일정을 참고로 해두시기를 빌고요. 참 워하우스라고 하니까 좀 살벌한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이 워하우스라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은 작년 하반기 언젠가 외숙 내외분과 식사를 하는데 큰아이가 지금 재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집은 전쟁주의겠네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라는 말이 딱 듣는 순간 와닿더라고요. 네, 고3 또는 N수생 자녀를 둔 그런 수험생이 있는 집안은 전쟁처럼 그렇게 치열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 30여 년 전 저희 때보다 요즘 저희 자녀들의 대입 그런 준비는 거의 진짜 정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합니다. 3주 동안 두 수험생과 이 좁은 워하우스에서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욱 그렇게 치열함을 느낍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봤던 것보다 정말 고생이 많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저희가 전쟁을 치르는 만큼 저희 아이들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전쟁이 처음 치르는 전쟁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가 그러한 내용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00년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일단 두 차례 경험이 있어서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수능의 전반적인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아이의 성격과 성향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도와주면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봐 주어야 할지,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잘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두 아이의 성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까운 첫 번째 마일스톤인 3월 7일 모의고사 일정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 3월 7일 모의고사 목표를 사실은 조심스럽게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목표를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과 저희 큰아이의 목표, 그리고 저도 동참하기 위해서 오픽 영어 말하기 시험 목표를 수립을 해서 함께 재밌게 3월 7일 일정을 치르기로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4번째로 학원 공부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이 4가지를 이 시점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제 사례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 전반적인 일정은 앞에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렸죠. 자, 이 스케줄입니다. 시험 일정 이외에 2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의고사 일정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너무 강제를 하시거나 또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시각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자녀의 과목별 강약점 분석의 툴로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큰 아이 고3 때 사용하던 방식인데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일정을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둘째는 중학교 때부터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5월, 6월경에 원서 접수를 하고 7월 달에 1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딸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적이 약간 아직은 부족하지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놈은 사실은 N수생입니다. N수생이라 지금은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 부족한 부족한 부분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실은 집 근처에 독학 재수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독학 재수 학원을 4월 정도까지 다니고 5, 6월 달 정도가 되면 종합반에 반수생들을 모집하게 되죠. 그때 좀 실력 있는 그 반수생들과 이렇게 그런 일정에 맞춰서 저희 아이도 같이 경쟁자들을 직접 이렇게 맞대고 경험을 해보는 그런 일정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듯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 따라서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 성격 성향에 맞추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부모가 관찰자가 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대를 목표로 하거나 또는 거기에 준하는 비상한 두뇌를 가졌거나 또는 여러분들 요즘에 공신 멘토들 많이 나오죠. 그런 공신 멘토들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실력과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범주에 속하는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뭐 코디를 두거나 또는 공신 멘토들이 제안하는 방식의 어떤 타이트한 관리나 그런 비상한 어떤 두뇌 또는 노력에 대한 그런 그 스킬을 가진 그런 친구들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는 수준에서 격려하고 지켜봐주는 방식을 사실은 제가 선택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제가 관리한다고 잘 따라올지 의문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관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우연히도 여러분들 양자역학 아시죠? 양자역학의 이중 슬롯 실험에 보면 관찰자가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에 따라서 빛의 성질조차도 입자만의 성질을 갖는지 또는 파동의 성질을 갖는지가 결정이 되죠. 그만큼 관찰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저도 강력하게 저희 아이들을 제가 끌고 가진 않지만 그 관찰자의 역할 정도는 충실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자, 전 저희 아이 성격을 제가 좋아하는 오행에 따른 성격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행 성격은 다음과 같죠. 목화, 토, 금수 이 5가지 성격이 있고요. 각각의 특징들은 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런 오행 성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많이 쓰는 혈액형 있죠. A형, B형, AB형, O형 이런 것들 이런 성격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또는 MBTI 검사나 또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항상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분들 자녀의 그런 성격, 성향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오행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이 체크시트를 쓰시면 됩니다. 혹시 이 체크시트를 보고 성격을 판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 그 명리학 논리학 채널에 그 나의 오행 성격 유형이라 검색을 해보시면 그 동영상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뜹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자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 오행 성격별 학부모로서 대처해야 되는 그 관찰자의 자세를 제가 나름 고민해서 만들어본 표입니다. 목형은 그 인자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그런 친구들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좀 강하게 이렇게 약간은 간섭을 이렇게 약간은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녹색은 그냥 평범하게 지켜봐주는 거. 그 하늘색은 오히려 그냥 아이한테 전적으로 맡겨두는 그런 표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형은 목형은 사실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는 건 잘합니다. 시작하는 건 잘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격이 이 목형 성격입니다. 따라서 그 계획 수립을 하고 시작한 걸 쭉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화양 성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달변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성격이 화양 성격인데요. 이 화양 성격은 사실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거나 너무 방관하거나 하지 말고 적정한 수준의 관찰자 수준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토형과 금형과 수형 이런 다른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을 예를 들어보면 저희 둘째는 여자 아이인데요. 그 강한 금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강력하게 어떤 일들을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고요. 따라서 제가 강요하거나 강제하려고 하면 단호히 거부를 하든지 또는 가끔은 들이받기도 하고요. 혹시 심하면 저도 양보를 못하면 환히 깨지기도 합니다. 좀 살벌하죠. 따라서 저는 저희 그 금형의 특징들을 고려해서 둘째는 거의 사실은 간섭지 않고 필요하고 요청하는 것들만 100%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살짝 이렇게 전략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학원을 이렇게 바꾸면서 저희 집 앞에 그 상황학교 전문 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 쪽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돌리는 그럼 돌릴 때도 사실은 살짝 전략적으로 유도를 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 아이는 둘째 아이는 서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첫째는 대표적인 토형 성격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그 넓은 대지와 같아서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이해력이 높고 성실합니다. 따라서 제 마음, 저 아빠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친구들이 성실하고 이해력 많고 포용력 있는 이런 친구들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능 제도, 또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성취를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죠. 따라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간섭이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따라서 고3 수능 때 이런 방식을 취했었고요. 이때는 본인의 실력보다 사실은 수능 결과가 약간 플러스 알파의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할 때 작년에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국어의 멘붕이 와서 사실은 오히려 고3 때보다도 성적이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사실은 저희가 당했고요. 이 자리를 비워서 사실 아들에게는 좀 미안합니다. 본인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딴 놈 팔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국어를 치르면서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국어 실력도 상당히 놓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공감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저도 나름 실망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뭐 본인이 삼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을 때 그 삼수를 강한 의지를 갖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말도 사실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본 마음은 아니었지만 저희 큰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 같아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야 아들 정말 힘들고 고생했지 억울했지 아빠는 네가 열심히 했다는 거 믿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런 경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아빠는 믿는다. 화이팅 아들. 하지만 올해는 가능한 간섭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고요. 보다 경험이 많고 본인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스킬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본인이 저보다 본인을 더 잘 알고 미안하지만 경험도 저보다 훨 풍부해서 전략이나 전술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도 저보다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간섭을 하면 진짜 그 말 그대로 간섭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인 그런 관찰자 역할과 또 동기부여 그리고 격려의 역할만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워하우스 전쟁 중 하지만 재밌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성향을 잘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자녀를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지원 전략을 잘 세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성향에 따라서 매우 디펜던트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마일스톤은 3월 7일 모의고사나 또는 수시 일정 관련해서 중간고사 일정 정도만 고려하시고 목표 같은 것은 넌지시 물어보는 정도로만 지나가셨으면 합니다. 대답하시기 싫어하면 그냥 지나가세요. 자, 이미 탑다운 방식으로 자녀한테 합의 국영수 합의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이렇게 목표를 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 번 정도 다시 되새겨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마지막 환경은 여러분들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들은 리어레인지 하여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관성 있게 쭉 끌고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 이번에 다 틀어봤습니다. 학원, 공부 장소 다 틀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아이 학교 근처에 조그만 월세를 얻어서 워하우스라고 명명을 하고 이런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꾼 것처럼 다 바꿨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3주가 지났습니다. 고마운 것은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3주였고요. 쭉 이 페이스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또 사람은 환경 적응력이 너무 강하죠. 분명히 초심이 흐트러질 때가 곧 올 텐데 잘 캐치를 해서 흐트러진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3주를 간단하게 되돌아보았는데 다음 1, 2주는 3, 4, 5월 우리 두 수험생과 두 자녀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나갈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와 힘내시고요. 자, 화이팅 하십시오.